자,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일이고요. 네, 목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여친님, 네, 짱순이님, 일전님, 어서오세요. 88TV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유튜브 계신 분들, 슬기로운 천지인님, 리틀보이님, 김수희님, 임갑순님, 부자 이글루님, 소희님, 현수가피님 어서 오시고요. 냉탕 들어갔어요? 꽃땡이님, 강아지님, 어서오세요. 네, 그리고 우W님, 경린님, 윤정희님, 어서오시고요. 네, 도깨비님, KJ77님, 안동부자님, 어서오세요. 네, 정복균님, 반갑습니다. 지금은님, 로또 1등 주식대박님, 나코알라님, 상위 10%님, 즐거운 인생님, 버레로? 네. 어서 오세요. 네. 뭐라고 쓴 건가요? 네, 아무튼요. 네. 해피마커님, 반갑습니다. 일개미님, 네, 문영민님, 리스크 관리 잘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도채호님, 쿨쿨쿨님, 백억부자님, 미소돔님, 이종훈님, 반갑습니다. 재벌땡님도 어서 오시고요. 대박주 이영란님, 데이지 행복해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요, 이지민님, 빨강망토 천사님, 탄탄꿀단지님, 여유만땅님 어서 오시고요. 앨리스님, 존중님, 화백님 어서 오세요. 시뮬레이터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스니님 반갑습니다. 베제트님, 돌돌맘님, 부부 출조단님, 네, 부부가 같이 낚시 하시나요? 네. 양봉부자 팜스톡님 어서 오시고요. 경제적 자유단님, 기정님 반갑습니다. 화려한 수익님, 이경춘님도 어서 오시고요. 부자오빠님 반갑습니다. KD님 어서 오시고요. 네. 최문숙님, 수영님 어서 오세요. 수빈이 아버지님도 어서 오시고요. 정주행님, 콜 째고 왔어요? 네. 째고 온 겁니까? 콜이 없는 겁니까? 해피님 어서 오세요. 황인수님도 반갑습니다. 어서도 오세요. 네.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네, 장이 개판인 것을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참 그러네요. 자, 트럼프 리스크가 기회가 될 수 있겠는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회? 네. 내가 얼마나 위기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네, 그런 거. 내가 과연 생존할 수 있겠는가? 야, 이거 진짜 거의 뭐 극기훈련 아닙니까? 네. 리치방님 어서 오세요. 극기훈련급 아닙니까? 지금 이거, 네. 미친놈들. 어제 분명히 좀 뻥카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혹시 했다. 내가 오늘 연설이 아침에 10시에 시작이 됐는데, 그래도 뭐 미군 철수 얘기 계속 했으니까 미군 철수는 하겠지? 그래 했다가 그냥 또 바로 그냥 뒤통수 참 맞고 그런 거네요. 네. 나코알라님, 메이킹지니님 어서 오시고요. 박영숙님, 한발한발님, 진목님 어서 오세요. 지나고 보면 괜찮은 거 같죠? 지나고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씨 그때 팔았어야 됐네. 전 여친님 어서 오세요. 네. 일단 고릴라를 보내놨어요. 남방 큰 돌고래님 어서 오세요. 릴리님도 반갑습니다. 네. 그쵸. 지금은 생존 게임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생존을 위해서 지금 살아야 되는 시점이 돼버렸습니다. 워낙 네 말이 훅훅 바뀌고 예측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죠? BKK 망고님 어서 오시고 코지님 네 어서 오세요. 밤토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정운희님 어서 오세요. 네. 그거 한번 보여드려야 될 때가 됐나 보다. 그죠? 네. 그림이 아직 있나, 그거? 네. 아, 이거 한번 읽어줘야지 될 것 같다. 네. 그죠? 한번 읽어줘야 될 것 같아. 이런 날은 또 욕 좀 해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개떡같은, 이런 장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냔 말이야. 어디가 있어? 왜 이렇게 멀어, 이거? 어허. 어디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요거 원래 조정기에서 보는 건데 조정이 나올 때 봐야 되는 그림인데 네, 그래도 지금 하는 거죠. 주식 시발년 존나 어렵네. 네. 김진현님 어서 오세요. 존버는 승리한다님. 네. 부자맘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흰까치님 반갑습니다. 네. 야, 이런 거 한 번씩 봐줍시다. 이런 거라도 해야지, 씨, 열받아서 살겠습니까, 진짜? 네? 존나 어렵네, 진짜.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찌, 네? 주식, 시발년. 주식이 두루 번성하기 시작할 때인데, 존나 어렵네. 어찌 어긋난 채로 가만히 참고 있을 수 있겠는가. 주식이 네, 진짜 화나잖아요. 그죠? 네. 또 있죠. 네. 시펄. 네. 이렇게 깊은 곳에 있는 거였구나. 시펄 찾았다. 이거를 약간 된 소리로 해야 됩니다. 시펄. 네. 주식 존나 어렵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욕 아니에요. 욕 아니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네. 기정님, 네, 최원일님 어서 오세요.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니겠습니까?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는 나의 꽃님도 어서 오세요. 지나가리라. 언제 지나가냐고. 근데 언제 지나갑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재준님 어서 오세요. 약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현금을 늘릴 수 있는 기회. 네, 조창현님 어서 오세요. 윤홍일님도 반갑습니다. 네, 현금을 늘릴 수 있는 기회,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대부자님 어서 오세요. 자, 지금 위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정은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힘든데 왜 조정이 아닙니까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우리가 예상했었던 그 구간대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마지막에 외국인들 매수가 살짝 들어온 모습이 있었죠.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조금 줄인 형태였잖아요. 이춘식님 50억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본격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기서 더 빠지면. 근데 일단 내일은 빠질 것 같아요. 태호 어머니님, 네, 경제적 자유다님 어서 오세요. 조카 크레파스, 네. 아직은 조정이 아니죠. 연우님 어서 오세요. 감기 왔어요. 약 먹고 나으세요. 행복한 통장님도 어서 오세요. 이거는 조정이 아니죠. 아직은 조정이 아닙니다. 네. 아직은 조정이 아니고 배터리 하락하면요 뭐 상황 봐서 사야 되겠죠. 아직은 조정이 아니고 이제 조정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연아리 님도 어서 오세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진짜 조정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고요. 여기 시점에서 네, 외국인들이 근데 여기서 더 빼먹을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네요. 너무 많이 팔았잖아요. 지금 뭐 수십조를 팔아버렸는데 여기서 뭐 더 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주식을 팔기 위한 어떤 움직임을 보이려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이제는 공매도로 돈을 벌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5,000포인트가 깨지면 일단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되고 5,000포인트가 깨지는 시점부터는 이게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슬슬 분명히 이제 하락장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려가다가 또 받아주다가 내려가다가 받아주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락장의 특징은 고점이 낮아져요. 고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제가 정말 한마디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요. 네, 주식으로 100% 갖고 계시면 좀 곤란한 경우를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물려 있는데 떨어졌죠. 반등이 나오나 싶어서 기다렸는데 또 떨어지죠.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 100%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5,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주식 100% 하지 마시고, 뭐, 좀 아플 수도 있죠. 네. 손절 매도를 좀 하시거나 아니면은, 비중을 조금 줄여서라도 현금을 조금 갖고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큰바이 얼굴님 어서 오세요. 이미 뭐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오늘 트럼프의 연설이 왜 짜증나는 거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1번이 뭐냐? 호르무즈야, 호르무즈. 우리가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전쟁을 하든가 말든가 모르겠고 유가나 정상적으로 돌려달라 이건데 지금 유가 110달러, WTI가 11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10달러가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110달러는요 나오면 안 되는 가격입니다. 요거는 나오면 안 되는 가격인데 지금 110불이 나왔어요. WTI예요. 그러니까 브렌트유나 두바이유는 더 높을 거예요. 네, 더 높을 거고요. 지금 미국 선물이 2%씩 하락하고 있고 지금 독일 지수도 2% 넘게 하락하고 있네요. 뒤지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유가가 올라가면 무조건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물가가 올라가면 방어가 안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는데 금리도 같이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금리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이거는 기름값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수입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환율이 또 다시 올라가서 1,516원. 지금 1,516원이에요. 높아진 가격을 높아진 환율로 사야 된다고 그랬죠. 요거 골치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조금 피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주식을 사지 않는다,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오늘 아침에 들어가서 물리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들어가면 물리잖아. 물렸잖아요. 네. 밑에 있는 것도 물리고 위에 있는 것도 물리고 아주 그냥 에브리바디 다 물려버리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물려버리는 거라면 일단 사면 마이너스요. 사면 마이너스. 물론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기타 개별주들 이런 것도 올라가는 건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일단 사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사는 게 이득이야. 네. 금화왕님도 어서 오세요. 안 사는 게 이득이고 사면 마이너스잖아요. 어제 샀어요? 마이너스야. 오늘 아침에 샀어요? 마이너스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떨어졌지만 괜찮은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요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 불평이나 불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황금바이님 어서 오세요. 오히려 그게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좀 무서운 건 이거예요. 호르무즈가 개방이 돼야 되는데 트럼프가 일단은 똥을 싸놓고 나서 뭘 했느냐? 니들 필요한 놈들이 가서 풀어라. 네. 필요한 놈들이 가서 개방해라. 군대 끌고 가서 호르무즈 개업을 개방하든가 말든가 니들 맘대로 해라. 그거 하기 싫으면 미국 원유 사라. 미국 원유 많다. 이딴 소리 하고 있거든요. 미국 원유 사라. 네.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사실 답이 안 나오잖아요. 네. 우리는 호르무즈랑 관계없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골치 아프지? 그런 상태가 된 거고요.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군대 일으켜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강제로 개방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열받아서 너무 길길이 날뛰고 있거든요. 신정식님 어서 오세요. 금손마리오님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걸프 국가가 참전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언제 이 지도를 그려드렸을까? 요렇게 생겨먹었단 말이에요. 요렇게. 여기가 호르무즈고 여기가 홍해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란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사우디. 그 다음에 뭐 이제 다른 애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예멘인데, 자, 걸프국이 참전하게 되면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막아버리겠다. 이 지랄이 났단 말이지. 지금 여기 막혀 있는데 여기도 막히면 어떻게 되죠? 지금 우회해갖고 돌아다니는데 요것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엿대는 거죠. 그러면 진짜 재앙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일드 부자님 어서 오세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에서 오는 게 러우 전쟁 때문에 막혔죠.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이것까지 막혀버리면은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문자 확인을 못해서 못하셨다고요? 팔아먹으실 수 있으면 좀 팔아보세요. 네. 일단은 종목 숫자를 저는 줄이는 쪽을 권장합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 일단은 그런 거라서, 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부담인데, 요거를 강제로 개방하려고 걸프국이 참전을 하게 되면 홍해가 막히게 됩니다. 후티 반군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프죠? 네, 골치 아픈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 구간이 이제 유가를 이렇게까지 돼버리게 되면 유가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0불이 아니라 150불도 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걱정을 좀 해야 됩니다. 유가가 올라가는 건 우리한테 매우 치명적이에요. 정부에서는 지금 계속 괜찮다 하는데 내가 보기엔 괜찮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애매하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1번이 일단 유가예요, 유가. 네, 두 번째는 뭐냐? 전쟁이 안 끝난다라는 거죠. 전쟁이 안 끝난다. 일단 전쟁이 끝나야지 뭐든 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야 뭐든 되는 건데, 네? 전쟁이 안 끝난다는 얘기야.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오늘 트럼프 연설에서 기대한 게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막 서로 간에 막 얘기하고 SNS 올리고 한 게 뭐였어요? 야, 이란이 나한테 휴전을 요청하더라. 그래서 내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안 하면 국물도 없어. 네, 이렇게 얘기했다. 뭐 SNS에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야, 이거 호르무즈 해협까지 개방되는 거 아니야? 이란이 이렇게 저자세로 나온다고?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또 이란 대통령이 뭐 미국 국민한테 친서를 보내느니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 이번에는 그래도 트럼프가 이제 종전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약간은 네, 이 새끼가 좀 그래도 아무래도 좀 네, 좀 애매한 것 같으니까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미군 철수에 대한 계획 정도는 발표하겠지? 했는데 웬걸 지랄 뭐라고 했어요? 2에서 3주 군사작전은 거의 종료되어 간다. 그리고 2에서 3주 정도 더 걸릴 텐데 이 기간 동안에 더 강하게 때려버리겠다. 에? 더 강하게 때려버리겠다. 이 지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더 강하게 때려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란이 발작을 해버렸어. 뭐 장난해? 그러면서 더 강하게 때려버리겠다 이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서 또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4월 5일인가 4월 6일까지인가가 있었잖아요. 지금 협의 기간이잖아요. 아직 협의 기간, 공격 안 하는 기간. 근데 이게 이번 주에 끝난다고. 이번 주에 끝나는데 지랄 같은 상황이 뭐냐? 협상 잘 안 되면 그동안 발전소, 석유 시설 등등등 내가 공격 안 한 줄 아냐? 거기 공격하기 되게 쉬운 데인데 안 했어. 근데 이번에 만약에 협상 제대로 안 되면 발전소부터 다 때려부시겠다. 이 상태 된 거 아닙니까? 자, 전쟁은 안 끝나고 더 강하게 때리겠대. 협상이 잘 안 되면 이번에는 발전소부터 때리겠대요. 석기 시대로 보내버리겠대. 석기 시대로 보내버리겠대요. 와, 이 미친놈인 거 아닌가? 그러면서 한국을 콕 집어갖고, 야, 니네 한국 도움 하나도 안 되더라? 이지랄까지 하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미국장은 하락 출발을 할 거예요. 하락 출발을 할 텐데 이 하락 출발이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매우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내일 미국이 쉬거든요. 미국이 쉬는 날이에요. 성금요일입니다. 성투사의 금요일인데 나를 기리는 금요일이면은 적어도 전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요? 네. 아무튼 성금요일입니다. 내일은 성금요일이라서 미국은 쉰단 말이요. 미국은 쉬는데 오늘 만약에 하락해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주말에 미국이 쉴 때만 공격을 했단 말이지. 네? 그럼 뭐겠습니까? 금토일이 완전 지옥이라 이거야.
그 다음에 미국장이 오늘 하락해서 끝나버리면 금토일 지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국장이 하락해서 끝났다? 지금 야간 선물 빠지고 있죠? 자, 내일 빠져서 시작한단 말이죠? 내일.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지만 내일 5천을 깰지 안 깰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5천을 안 깬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위협적이겠죠? 그런데다가 주말에 한번 때려봐라. 그러면 월요일날 뒤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팔아야지. 네. 나는 손절을 했어요, 오늘. 저는 오늘 손절을 했습니다. 원래는 빠져있는 것들이라고 해도 뭐 밑바닥에 뒹구는 것들이고 바닥에서 조금 어긋나 있는 뭐 그런 것들 뭐 좀 빠져있다 하더라도 밑에서 한 것들은 어차피 다시 올라오니까 괜찮은데 계속 빠지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종목 수를 더 줄여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네, 손절을 하고 현금을 조금 더 늘리는 방법을 취했고요. 그리고 인버스를 좀 더 샀어요. 인버스를 좀 더 사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침에 네, 배터리하고 이런 것들 괜찮을 것 같아서 반짝반짝 했잖아요. 배터리 뭐팍 튀어 올라가는 딱 네, 빡 사가지고 수익이 빡 났다가 갑자기 팍 떨어져서 손실 보는 거. 네, 아 짜증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현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뭐 손절을 좀 하든 뭐 계좌가 좀 밀리든 어쨌든 우리는 뭐 계좌 딱 보니까 한 1.5% 빠진 것 같더라고요. 오늘 한 1.5% 빠졌죠? 와, 근데 진짜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현금이 50%예요. 그 다음에 인버스 비중이 늘려가지고 6에서 7% 정도까지 올려놨거든요. 이게 인버스야. 그러면 적어도 56% 정도가 방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빠졌다 치더라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우리는 방어주 위주란 말이에요. 방어주 위주고 주가가 잘 떨어지지 않는 것들, 뭐 2차전지 이런 것들 제법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빠지지 않는 것들 위주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계좌가 마이너스 1.5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3에서 4% 정도 까였다는 얘기거든. 계좌가요. 종목만 보면 이거 얼마나 골 때리는 일입니까? 무섭죠. 근데 시장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은 한 6%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시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요 시점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들 하시던 대로 가세요. 하시던 대로 하시는데 저는 확실히 네, 내일은 빠질 것 같죠? 내일은 빠질 것 같고 주말에 나는 불안해요. 저는 불안합니다. 주식 사기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때릴지 안 때릴지 모르겠고 만약에 극적으로 오늘 오후에 오늘 저녁에 내일 새벽에 미국장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내일 또 괜찮은 얘기가 나타나서 뭐 미국 국장이 올라온다든지 등등의 어떤 반등 포인트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라면 일단은 네 다음 주까지는 숨죽이고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종전 소식 나오기 어렵습니다. 종전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대국민 연설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종전이라는 이슈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번 주에 끝나는 협상이죠. 협상 기한이 또 연장되는 거 그거를 노릴 수 있는 거죠. 그걸 노릴 수 있는 거지 종전은 지금 네 오늘 아침에 대국민 연설을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종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확실히 트럼프의 의도를 알았잖아요. 그동안 뭐 미군 철수한다느니 뭐 종전이 가까웠다느니 등등등 알고 있었지만 2, 3주 걸리겠다고 오늘 못을 딱 박아버린 거예요. 2, 3주 걸리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네 2에서 3주니까 4월 한 달 거의 다 본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리딩방은 있지만 백호라지님 뭐 지금은 뭐 가입해 보셔봤자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만 생각하세요. 뭐 가입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대단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뭐 제가 단타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종목을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괜찮은 것들이 있다라면 매수가 들어가긴 하는데 매수가 거의 안 되죠. 왜냐하면 아까 물어보셨죠. 방어주도 힘들겠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 잘 봐보세요. 방어주도 힘들어. 왜 힘들어요? 다 빠지잖아요. 오늘 2,400개가 빠졌단 말이죠. 2,400개가 빠졌기 때문에 2,400개가 빠지면은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오늘 올라가는 애들은 누가 있었어요?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아니에요. 석유 관련주들, 에너지, 지금 미국장 올라가는 애들도 보면 오일, 에너지 이런 애들만 급등하는 거지 반도체 이런 거 다 쳐박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제 올라온 거를 까먹지 않아서 다행인 게 아니라 어제 올라온 거는 약간 오버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종전 기대감을 올라간 건데 종전이 아니야 라고 한다라면 저거는 다시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쓰레기 봉지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네. 쓰레기 봉지 이런 건 괜찮습니다. 네. 쓰레기 봉지는 가격이 안 오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괜찮고요. 네. 라면은 모르겠네요. 라면 값은 어떨란가? 근데 우리나라가 전쟁이 아니잖아, 솔직히,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라면을 사놓으실 필요 없죠. 생수, 라면, 이런 거, 휴지 막 이런 거 사놓으실 필요는 없죠. 네.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난 게 아니에요. 네. 전쟁 난 게 아니고, 정 안 되면 진짜 미국에서라도 수입해 오면 되잖아요, 석유는. 네. 물론 가격이 올라서 문제인 거지, 두바이보다 석유 가격이 좀 더 싸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정제 시설이 두바이유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WTI 쪽인 그 미국산 원유를 사다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걸로 봐야 되냐면, 일단 이거를 기회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떨어지면 더 사야 되겠다, 네, 이런 사람들도 있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떨어지면 더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떨어지면 현금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치는 아직 조정이 아니지만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말 문을 열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요 하는 건데, 그 강을 건너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조정이라고 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보세요. 이게 2021년도, 22년도에 나왔던 조정이거든요. 어때요?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거든.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죠. 그 다음에 멈췄다가 떨어졌다 반등 나오고, 또 떨어졌다가 또 반등 나오고, 그러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지만 사실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괜찮아가 많아요. 괜찮아가 많습니다. 반등이 가까이에 있을 수 있어요. 내려가지만 반등이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또 올라온다고. 떨어지면 또 올라간다. 이렇게 또 올라가면 오씨 희망적인데? 네. 그러다가 또 까이고 또 올라오죠? 괜찮나 이제 바닥인가? 그러다가 또 떨어지고. 요게 조정장이에요. 요게 조정장입니다. 그래서 조정장을 겁낼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조정장에 맞춰서 대응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급락을 할지 아니면 그냥 계속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계속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나올지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한 일주일 떨어지다가 또 일주일 올라오고, 일주일 떨어지다 일주일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 나오면 못 버틴다고요? 네. 요거 나오면 못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만 갖고 있으면 이 포지션이 나왔을 때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이게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겠지. 종목들 가지고서 나는 뭐 아직 수익 깔아놓고 있으니까 괜찮아. 뭐 등등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략은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 개개별로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왔었던 그 전략대로 간다면, 계속 말씀드려왔죠. 네. 우리가 1월 27일 날
계좌를 싹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기억나시겠지만, 네. 그때부터 이제 계좌 총정리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일괄 매도까지 아니지만 대량 매도가 들어가고 이때부터 현금을 늘리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변동성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기한을 줬잖아요. 5,000포인트라는 포인트. 요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나는 조정에 대한 포지션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인버스를 늘릴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은 네, 적어도 60에서 네, 70%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인버스도 한 10%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주식으로 방어주나 등등등 갖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만 가시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조정장에 대한 최소한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솔직히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인버스가 방어는 해줘요. 주가 떨어지면 오늘 인버스가 올라가잖아요. 뭐 수익을 크게 내실 분들은 뭐 고버스 하시면 되겠지만 고버스는 변동성이 워낙 커가지고 권장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인버스가 방어를 좀 해줄 테고요. 현금이 딱 들어가 있으면 얘는 뭐 이자는 붙잖아요. 이자 1원이라도 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는 안 나요. 그리고 요 종목들이 수익이 나면 좋고 수익이 안 나도 크게 까이지는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인버스는 아직까지는 네, 뭐죠? 아직까지는 해칭입니다. 네, 해지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주가 떨어질 때 인버스 지 혼자 쳐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방어를 좀 해줬어요. 그래서 올라간 종목 인버스, 그 다음에 2차 전지 조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지 오늘. 나머지는 막 그냥 막 처박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데 얘네들이 그래 좀 올라줬어요. 그리고 방어주 같은 경우들은요, 뭐 내려가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시장 평균보다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덜 빠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계좌가 그나마 좀 버틴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계좌가 일단은 그러하다. 그래서 주식과 인버스와 현금을 가지고 잘 비중을 조절해 나가면서 가시면 조정장도 그냥 잘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종목을 어떤 걸 공략할지는 이제 뭐 하락 포인트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하락장이라고 해서 살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건 아셔야 돼요. 상승장에서는 살 게 많고 하락장에서는 살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주가가 그냥 꼬라박으면 2차 전지는 모르겠어요. 유가가 올라가면서 꼬라박는 거라서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아마 2차 전지나 뭐 대체 에너지 이런 쪽은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뭐 태양광 이런 쪽, 네,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네. 원래 정상적으로 됐으면 그냥 호르무즈만 딱 이렇게 묶어놓고 미군 철수하는 계획만 그냥 트럼프가 얘기하고 들어갔으면 오늘 2차 전지랑 로봇이랑 다 날라갔다니까. 근데 거기서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마탱이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나빠진 거죠. 이게 뭐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도 반성을 하면서 좀 깨달은 게, 야, 이거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 무슨 또라이가 얘기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예측한다고 까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연설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죠? 네. 연설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으로 나오니까 아니 그냥 적당히 끝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협상이 뭐 잘 진행되고 있다든지 뭐 등등등으로 끝나면 되는데 왜 거기서 무슨 석기 시대가 나오고 뭐 더 강하게 때려버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사단을 만드냔 말이야. 그래서 아니 단어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거기서 말을 그렇게 뭐 이렇게 그냥 내가 방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되겠냐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굉장히 약간의 이제 공포 요인을 좀 가져갔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니까 바로 그냥 네, 연설하는 도중에 제가 인버스 매수 문자 나가잖아요.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로 매수 문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물타기를 별로 권장하지 않는데요. 자, 오늘 지금 생각합시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물타기를 하시는 분은 뭐죠? 더 사겠다. 더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일 떨어지면 더 사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 물타기잖아요. 더 사겠다. 더 사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오를 것 같아서. 그죠? 오를 것 같아서잖아요. 오를 것 같지도 않은데 매수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까지 떨어지면은 월요일 날은 오른다는 거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닌 것 같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아닌 것 같죠? 내일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왜냐면 솔직히 내일도 올라갈지 내려갈지조차도 지금은 예측 자체가 안 되고 뭐 감도 안 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일단은 하락해서 미국장이 출발할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장이 하락하고 나서 더 빠질지 반등을 해줄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말이죠. 월요일 날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알 수 있겠느냐고? 말 수가 없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는 거 보고 올라가는 걸 보고 사도 때려 맞는 판에 내려가는 걸 보고 사면은 이거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네. 교회 오빠 같은 스타일이죠. 네. 그래서 제가 걱정한 게 이거예요. 지금은 이게 5,000포인트 근처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5,000포인트를 깨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냥 살짝만 내리면 내일 어디까지 얼마나 빠지면 돼요? 내일도 한 4% 빠져야지 5,000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00 깨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살짝 깨져서 막 5,100을 이탈하는 건 가능할 수 있잖아요. 또는 5,100 근처. 그러면 월요일 날 주말 동안에 미친 짓을 해버리게 되면 월요일 날 5,000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다? 절 오빠, 절 오빠입니다. 절 오빠. 네, 성당 오빠, 절 오빠, 교회 오빠 다 합니다. 동네 오빠. 그래서 그러면 5,000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락장의 포지션을 가져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안 되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안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쟁을 2에서 3주로 기간을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이후에도 철수한다 안 한다 말이 없어요. 일단 2주에서 3주 정도 강하게 때려버린다. 그리고 나서 철수한다 안 한다 말을 안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내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면은 5,000포인트가 깨진 상태에서 유가는 계속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전쟁의 위협은 계속 있어. 지금도 계속 치고받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5,000포인트가 깨지고 나서 바로 반등 나오는 게 아니라 5,000 깨졌으니까 반등하자 이게 아니라 더 내려가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부자 오빠는 아닌데 그래도?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 종목을 더 줄일 수 있다. 사실 종목 줄일 것도 없어요. 이제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 종목도 없어요. 종목도 없는데 솔직히 봐봐요. 네. 회원님들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현금이 많아요. 그리고 인버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종목은 좀 있어요. 종목이 조금 있는데 요거 조금 있는 거가 빠지는데도 그렇게 힘들어. 네? 이거 조금 빠지는데도 현금 그대로 있잖아요. 문제 없지. 현금은 빠지든가 말든가. 인버스는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목이 내려갔거든? 종목이 내려갔는데 그것도 그렇게 네. 평균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거시기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렇게 빠져도 어때?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빠요. 근데 여기서 말이에요. 여기에서 주식이
100%다. 또는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산다. 기회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4,000포인트까지 왔다면 그래도 똑같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을까요? 글쎄 봅시다. 만약에 3,000포인트까지 빠진다면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을까요? 아니겠지. 여기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아직 나는 조정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조정장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변동성 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지금은 변동성 장이지 조정장은 아니에요. 근데 5,000포인트가 깨지면 조정장으로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변동성 장세에서는 그냥 갖고 계셔도 괜찮아요. 에이,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 근데 설마? 네. 3,000포인트를 다시 본다는 것은 좀, 오바가 아니겠어요? 그죠? 4,000도 사실은 쉽지 않아. 4,000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포지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나만 생각하시면 쉽게 답이 나와요. 삼성전자 하나만 생각하시면 지금 17만 8천원까지 내려왔거든요.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내릴 것 같아요? 저는요, 암만 많이 내려도 10만원 정도 전후겠지 싶습니다. 우리가 5만원을 다시 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재수 없으면 한 8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겠죠. 근데 10만원 깨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아서 최대한 내려가지고 10만원까지 빠진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삼성전자 10만원 되면 지수가 어느 정도 될까? 한 3,500쯤 되겠죠? 네. 코스피가. 여기가 한 4,000쯤 되겠죠? 한 14만원 이탈해서 13만원쯤 가게 되면 여기가 한 4,000쯤 될 테니까 10만원 근처까지 오면 한 지수가 3,500포인트까지 올 거예요. 그래서 3,000을 여러분들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4,000도 사실은 쉽지 않은 자리예요. 쉽지 않은 자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튀어줄 건지 안 튀어줄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거예요. 만약에 반도체 지금 중국 디램 가격이나 이런 것도 좀 떨어지는 모습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증가는 할 텐데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걱정할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분기 실적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전쟁 이슈가 이걸 눌러버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반등이 나올런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르겠다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1분기 때는 그렇고 2분기부터 당장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네, 2분기 또는 3분기 등등이 당장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증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실적은 계속 올라갈 건데 100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90이나 80만큼만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적이 증가하고 기업의 덩치는 계속 커지는데 내가 생각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어닝 쇼크나 이런 거 두들겨 맞으면 하락장에서는 그게 그냥 바로 화살로 와서 꽂히거든요. 그럼 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내립니다. 그러면 뭐냐면 그 시점이 주서야 할 때가 돼요. 그 자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로서는 적정 주가대가 저는 13만원, 제가 원래 이거 한 12만원까지 봤었죠. 12에서 13만원 정도로 보다가 우리가 15에 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2만원, 13만원 정도가 지금 적정 주가다라고 얘기는 좀 하고 있었는데 13만원, 14만원 정도까지가 아마 이번에 조정이 나오면 가장 현실적인 가격이 아니겠나 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가 이제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면 13만원, 14만원 정도가 가장 현실적인 삼성전자의 가격이지 않겠냐 생각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시장에 지금 걱정하시는 거, 반대 매매 있잖아요. 반대 매매. 이제 사이클 산업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생지님. 그 얘기는 언제도 나왔느냐? 옛날에도 나왔어요. 증권사에서 나온 얘기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는 부정하고 싶을 거예요. 네. 근데 사이클로 보는 게 어떻게 나오는 사이클이냐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이클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이클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올라가는 거예요. 덩치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일 수도 있고요.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점점 더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오거든요. 요거는 분명히 오지만 예전의 가격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산업들은요. 중간에 뒤지는 게 아니고 조정을 받는 거예요. 오버슈팅한 부분들을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언더슈팅까지 내려갔다가 치고 올라가서 오버슈팅 나오고 이렇게 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요게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기준치가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오버슈팅이라고 부르잖아요. 요게 떨어지면서 여기서 그냥 딱 튀면 좋은데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버 다음에 바닥에서 뭐가 나오냐면 언더로 넘어가요. 언더로 나옵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손절을 많이 때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잡으면 돼요. 이게 이 사이클이 그러니까 5만 원은 안 와요. 5만 원은 여러분 이제 꿈 깨세요. 이제는 못 삽니다. 5만 원은 못 산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거는 이제 뭐 과거 옛날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못 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덩치가 커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많이 내려와봤자 10만 원도 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10만 원까지 오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10만 원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10만 원까지 오면은 지수가 얼마나 박살나겠습니까? 이거면 진짜 여러분들 3,000포인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대형주들이 가지고 있는 지수와의 연관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빠지려면 이렇게까지 망가지려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망한다고 봐야 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서 저렇게는 잘 안 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죠? 네. 저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아직까지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확대 해석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 드리고 뭐 시장이 그럴 수도 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정도까지 왔을 때 당신들이 버틸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해드린 거고, 네? 그렇게 해드린 거고, 여러분들 저런 위치가 됐을 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버틸 수 있겠는가? 버틸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뭐, 난 버틸 수 있어. 그리고 무조건 버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들고 걱정스러운데 저렇게까지 빠지면 걱정스러운 거를 어떻게 할 거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상태에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5,000포인트가 깨지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종목의 비중을 줄이거나 현금을 조금 더 늘리거나 뭐 손절을 치거나 이렇게 하시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죠? 네. 저 4,000포인트라는 수치는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치가 돼요. 이게 삼성전자 14만 원에서 13만 원쯤 되는 수치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지금 꽉 조이면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3,000을 노리려면 여기가 아마 10만 원쯤 될 거란 말이죠. 10만 원대 초반 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쉽지 않은 자리라서 여러분들 3,000포인트 밑으로는 지수가 이제 쉽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나오려면 진짜로 3차 대전, 네, 그런 거 나타나서 완전 거기 불바다 돼가지고 개작살 나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는 안 되겠죠. 어디선가 핵이 한번 터지고요. 네, 이스라엘에 미쳐가지고 그냥 이란에다 핵 한 방 터트리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직. 네, 그런 거 아니니까 4,000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입니다. 5,000이 깨진다면요. 왜냐면 하락 포인트가 연결될 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말이에요. 한 가지 더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금리.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아도 금리가 또다시 뭐 울트라 스텝이니 지랄이니 이딴 짓거리 해버리게 되면은
갈 수도 있습니다. 요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네. 가볍게 보면 안 되고, 지금 유가,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붙잡혀 놓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지금 전혀 가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호 신용이거든요. 이 3호 신용에 대한 지금 리스크 관리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미리 이제 조사해서 리스크 관리하니까 괜찮긴 한데 금리 인상되면 이거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도 같이 걸고 들어가야 돼. 만약 이거 미국에서 터지면 네. 지난번 리먼 정도 급은 나오겠죠? 네.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 신비예요. 얼굴은 동안인데 머리는 흰머리 난 거. 그게 우주 신비지. 필명 잘 지으셨네요. 네. 네. 3호 신용이 터지면 골치 아픕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조심들 하시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직은 겁내지 않아도 돼요. 아직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왜 그렇게 좀 꽉 조여서 하느냐면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아침에 매도 문자가 나가고 인버스 매수 문자가 나가지만 문자를 못 받는 분도 있어요. 늦게 보신 분들도 있고 또 뭐 하다 보면은 대응 안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늦어. 그래서 저는 조금 일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죠. 조금 일찍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감이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5천 깨지고 나서 대응하자. 그럼 난 늦어요. 나 혼자 하는 거면 괜찮아요. 저 혼자 하는 건 괜찮은데 5천 깨지고 하자. 그러면 늦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응이 안 돼요. 5천 깨졌어요. 지금부터 막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응해 드리는 거고. 자, 제가 여기서 선택하는 거는 이거예요. 5,000포인트라는 포지션을 이게 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변동성이 시작이 됐어요. 저는 여기서 매도를 친 거고요. 요거를 예측은 했죠. 네, 여러분들 그 당시에 뭐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는 분석하지 않지만 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수급이 어떻게 변할 거고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여러 번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목들 매도를 치면서 그렇게 쭉 끌고 내려갔었던 부분이 되는 건데 그때부터 이제 현금 확보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매도가 그렇게 나왔던 부분들이고 여기가 뭐냐면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근데 올라가면서 개인들이 계속 받아줘가지고 외국인들이 실제로는 현물 매도만 쳤지 공매도가 최근에 들어왔어요. 최근에. 여기 공매도를 감히 치지를 못했다고. 개인들이 다 받아버리니까. 근데 이 자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자리가 무너지면요. 개인들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개인들이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변동성이 나왔을 때 2월 달을 그렇게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국인들을 죽여버릴 게 아니라 여기서 이만큼만 조정받았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괜찮게 흘러가고 있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 근데 이걸 안 죽이니까 물량이 이렇게 쌓여버렸잖아요, 지금. 자, 외국인들은 여기서 엄청 팔아버렸어요. 위쪽에 지금 개인들만 가득합니다. 외국인들은 팔았으면 싸게 사고 싶겠죠. 네.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못합니다. 네. 거기서 받아먹는 돈이 얼만데.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밀리거나 중국한테 밀리지 않습니다. 국방력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전쟁이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어차피 군사력도 우리가 세고요. 자, 여기가 일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게 남한이고 이게 북한이잖아요. 위쪽으로는 뭐가 있죠? 중국이 있어요. 미국이에요. 자, 이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때 트럼프 1기 때 북한의 김정은을 회유해가지고 이걸 먹으려고 했었는데
북한까지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중국 시진핑이가 그냥 화들짝 놀래가지고 버선발로 뛰어왔잖아. 그래가지고 뭐 부러워해가지고 뚱땡이들 둘이서 그냥 뭐 다리를 거닐면서 사랑을 약속하고 그 지랄 한 거 아닙니까? 네? 요게 북한까지 미국 소유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미국 우방이 되면요. 중국 바로 코앞에다가 미사일 들이는 거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드 들어온다고 왜 중국이 발작을 했겠습니까? 이거 절대 버릴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네. 여기는 중국이라는 놈이 그냥 자빠지지 않는 이상은 중국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지가 빠진다고 해도 우리는 북한하고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질 확률은 없습니다. 북한하고 질 확률, 물론 우리도 얻어맞는 게 있겠죠. 피해는 있겠지만 지진 않아요. 네. 그냥 1대1로만 싸우자. 야, 현피 떠 해가지고 독고다리로 붙으면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대신에 이제 뭐 중국이 참전을 한다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세계대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본도 들어와 줘야 돼요. 왜 일본도 가까운 데 있으니까 위협하죠. 그다음에 미국도 들어와 줘야 되겠죠. 네, 다 유엔이 들어와야 되겠죠. 왜 우리나라는 평화로운 민족이고 얘네들이 침략국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북한 칠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다시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이걸 막으려고 하겠지. 네. 그래서 주한 미군이 빠지든가 말든가 관계없습니다. 네. 뭐 있어도 상관없고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모양상으로 있는 게 낫겠죠? 네. 있는 게 낫겠죠. 그 파주는 피해가요. 아시잖아요. 네. 내가 있기 때문에. 어딜 들어와 지금.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주가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한이야. 그럼 여기서 미사일을 쏘거나 자주포를 날려야 되겠어. 파주에다 날리겠습니까? 서울에다 날리겠습니까? 네? 어디다 날리겠습니까? 파주에다가 안 날립니다. 여기는 전선이 형성은 되겠지. 근데 파주에다 파주에다 날립니까? 여기 서울에다 날립니까? 서울에다 날리지. 미사일이 이렇게 날라온다고. 그리고 해봤자 여기 앞에 있는 군사시설들에게 쏘겠지만 이거 가만 안 있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네, 미사일이 넘어다니는 구간이야. 와, 미사일 날아간다. 그런 거 있죠. 네, 저쪽 가서 쾅쾅 하는 거지. 서울이 위험하다니까. 서울이 위험한 동네지. 우리는 괜찮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얼마 차이 안 돼요. 평양이나 뭐 이런 그 DMZ에서 서울까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거리가? 몇 킬로 안 됩니다. 100킬로도 안 돼요. 네. 파주는요. 30킬로밖에 안 됩니다. 우리 동네에서 높은 산 올라가서 보면 북한이 보여. 근데서 뭐 여기서 뭐 싸가지고 뭐가 있는데 여기에. 성투도밖에 더 있어? 파주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해봤자 네, 이 전선에 형성되어 있는 군사시설이거나 아니면 서울로 날리는 거지. 미사일은 다 서울에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동네는요, 방공호가 되게 많아. 방공호. 그래갖고 슉 들어가 있으면 돼요. 네.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북한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에 있어요. 네. 다 보여. 북한에 뭐 하는지 다 보인단 말이요. 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 하다가 일로 넘어왔을까? 네. 아무튼 그런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는 이제 일찌감치 진행을 하는 거라서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거를 미리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1기 때는 뭐가 어땠어요? 훈훈했지 뭐. 그래서 대북 관련주도 막 올라갔잖아요. 너무 깊이들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일단 5천 깨진 다음에 여러분들은 고민하셔도 돼요. 저 같은 사람이나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지. 와, 유가 112달러 됐네요? 살짝 조금 선물 지수가 좀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미국? 그래도 뭐 한 2% 내외로 방어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마이크론도 지금 많이 빠지고, 샌디스크도 많이 빠지고, 메모리 쪽이 다시 또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장 열려봐야지 알 것 같긴 한데요. 네, 에너지 쪽만 지금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달나라 가는 로켓 쏜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우주 항공 관련주들은 좀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같은데 그거 외에는 지금 없어요. 지금 네, 113달러 넘어가네요. 계속 올라갔네. 유가가 막 미쳤네요. 이게 문제라고. 유가가 높아지고 있고 지금 환율도 1,517원인데 요거 진정이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버티기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가 기름 쪽에서 뽑아낸 원료를 가지고 반도체를 생산해야 되는데 이게 공급 차질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 나오면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뭐 터보 퀀트도 있었지만 이쪽에서 지금 악재 요인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황이 나오게 되면 피곤한 거예요. 5000 지수 지금 얘기했잖아요. 자, 이 5000 지수에 그 얘기하다 말았구나. 얘기하다 말았나요? 자, 5000 지수에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변동성이 시작이 된 거예요. 변동성이 시작된 구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말아버려야 되겠다라는 걸로 된 건데 여기서 조정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한 건데 이걸 끌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외국인들은 누가 죽나 보자고 들어갔는데 개인들이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가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요 밑으로 떨어질 때 지금 개인 외국인들이 다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 다시 사야 되겠죠? 네. 다시 사야죠. 다시 사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팔았지만 평단가가 어느 정도 있을까? 5,500에서 5,000포인트 정도 나오겠지. 위쪽은 어차피 얼마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싸게 사겠다 생각하는 구간은 보통 마이너스 20에서 30%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5,500에서 30%면 1,500포인트가 까야 되니까 이게 4,000이에요. 20포인트면 4,500이 되겠죠? 외국인들이 슬슬 사들이기 시작하는 위치가 요 정도 위치가 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요 자리를 도착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을 떨궈야 되니까 뭐가 나올까? 폭락을 가장한 투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반대 매매 떨궈서 받아서 올리는 형태.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공매도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개인들이 버티기 힘든 심리적 구간 5,000포인트가 깨지면 공매도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그 트리거를 전쟁이 빵야하고 당겨준 거다라고 분석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5,000포인트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또 우리나라가 5,000포인트 넘어간다라는 어떤 그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고 5,000포인트보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위험한 거죠. 그래서 5,000, 5,500, 6,000까지 해드렸잖아요. 6,000이 다시 넘어가면 외국인들이 숏 커버링, 아씨 안 되겠다, 다시 사자, 가 될 수 있어서 더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5,000이 깨지게 되면 반대 개념입니다. 니들 다 죽었어가 되는 거고요. 개인들이 못 버티겠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완충 지역이에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정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그냥 뭣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목을 갖고 있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가지고 있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아. 이것도 맞아요. 그냥 들고 있으면 또 올라올 거야. 근데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면 또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팔아. 그것도 맞아요. 올라올 때 팔아. 왜냐면 올라가면 또 내려가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뭐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0포인트를 계속 얘기하는 게 여기가 깨지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느냐? 주식만 갖고 있는 분들은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냥 놔두면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라는 말이야 되는 거죠. 저는 현금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사면 돼요. 내려갈 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그래서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전략이 양방으로 걸쳐져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대신에 변동성 장세에서 수익은
적습니다. 수익이 잘 안 나와요. 보통은 그냥 횡보장이다 그러면 주식만 운영할 때는 수익이 잘 나거든요. 횡보장일 때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금 확보를 많이 해놓은 상태라서 수익률이 적어요. 대신에 손실도 작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다. 신정식 2875님 슈퍼챗 만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5천 제발. 지켜줘라 이 얘기죠. 네, 슈퍼챗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솔직히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 오늘 아침까지도 트럼프 미군 철수 얘기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장이 되게 어려운 게 예측이 안 되죠. 일단은 예측이 안 됩니다. 미친놈이 뭐라고 짓거릴지 뭔 소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이 안 돼. 내일 올라갈지 뭐 내려갈지 미국장이 시작하면서 말아 올릴지 아니면 더 떨궈버릴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다가 밤 사이에 또 무슨 뉴스가 나올지 어디가 공격을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보고 대응하면 어때? 예측하지 말고 보고 나서 대응하자. 이것도 안 되는 게 갑자기 갭상승 급등이야. 플러스 5% 6% 올라가 버리는 거 살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마이너스 5% 6% 나오는 거 어떻게 뭐 할 수 있겠어요? 못 한다고. 이게 중간이 없어요.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라 그렇거든요. 예측도 안 되는데 갑자기 확 올랐다가 확 내려버리니까 이게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전략이 안 돼 버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도 답이에요. 그리고 팔 수 있을 때는 조금 팔아서 현금화를 해서 갖고 있으면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되면 좀 더 괜찮을 거예요. 초반에는 많이 내리는 것 같아도 내려가면서 올라가면서 하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는데 포지션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하단 포지션 내려온 데다가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5천을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이 이후의 상황들은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개인들이 이제 슬금슬금 뭔가 발을 빼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지금 멘탈이 부서질락 말락 하고 있거든. 왜냐면 트럼프가 워낙 쥐고 흔들어 버리니까 정신이 헤드빙빙 되는 거야. 유헤드빙빙 되는 거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좋고 주식을 사는 것도 좋은데 방향이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고요.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5,000포인트가 깨진 적이 없습니다. 아시죠? 2월 달에도 이때도 안 깨졌던가? 이때 살짝 깨졌었네요. 네. 이때 변동성 나올 때 살짝 깨졌는데 이거 그냥 바로 말아버렸으니까 지금까지는 5,000포인트가 깨졌다 볼 수 없어요. 뭐 서킷 브레이커가 나오고 뭐 난리 부르스 쳤어도 5,000포인트가 안 깨졌는데 더 무서운 거는 서킷처럼 크게 때리는 부분들은 다음날 반등 나오기가 쉽거든요. 왜냐면 반대 매매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슬금슬금 빠지거나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빠지는 거는 견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미쳐버릴 수 있거든요. 너의 옥수수를 털어서 고인돌을 쌓을 것이라고? 우따브리님 그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플라잉 니킷으로 털어버려요? 네, 잘하셨어요. 네, 그 달려가 빨리 미국으로. 아 참. 우따블루님이 트럼프한테 달려가가지고 플라잉 니킥으로 옥수수를 떨어서 고인돌을 쌓겠대잖아요. 야, 그 정도였어요? 분노가 아주 그냥 치밀어 오르는구나. 무서운 분이네. 네. 야, 이건 원펀치 쓰리강냉이에 달할 게 아닌데. 네. 야, 근데 진짜로 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로. 가만히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미치겠네요. 전기차 쪽은요, 지금 계속, 계속 좀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그, 이란 혁명 수비대가, 네,
걸프 지역에 있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공격 시설 계속 공격한다 그러고 야 니네가 우리 자꾸 건드리면 미국과 연계된 기업들 다 때려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이 그쪽에서 공격받게 될 확률이 높겠죠. 네, 어제 공격한다고 그랬는데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연설하고 나서 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란이 약간 열받았나 봐요. 석기 시대를 만든다고 강력하게 때린다고 어디 한번 해봐. 누가 죽나 해보자.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자극적으로 해갔으고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지금 이제 항공모함 하나 더 가고 있잖아요. 조지 부시. 네. 항공모함 하나 더 가고 있고 그 앞에 이제 그 특작부랑 이런 애들 해병대 이런 애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공수부대 이런 애들. 네. 그런데 되어 있으니까 지상군 투입이 되게 되면 이거는 2, 3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군이 투입이 안 돼야지 일단은 괜찮은데 지상군 투입이 되지 않기를 좀 바라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아무튼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말도 맞아요. 네, 뭐 하락할 때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상승할 때도 없다 이건데 사면 되잖아요. 저는 현금 가지고 있다가 장 올라오면 살 거예요. 일단 떨어질 때는 가만히 있었다가 떨어지면 살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네, 하락 쪽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르지 뭐 이렇게 예측 자체가 안 되니까 갑자기 내일 또 좋은 얘기 나와가지고 주가 올려놓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은 좀 거시기 합니다. 거시기 하고 뭐 트럼프가 숏을 쳤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야. 네, 그런 놈들이라서 네, 지금은 좀 조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어떤 힌트요? 매수할 때요? 그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사기 어려울걸? 왜냐면요. 이 삼성전자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 무려 이 긴 시간 동안 삼성전자를 계속 매수를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 몇 개월입니까? 계속 매수를 외쳐드렸잖아요. 그래도 안 사시더라고. 네. 뭐 근거까지 다 들려드리는데도 네, 뭐 분석을 통한 뭐 그런 뭐 지금처럼 이런 전망들 다 해드렸어요.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될 것이고 했는데 안 사시더라고. 네. 그래서 네, 현금 들고 있다가 주가가 많이 빠지고 반등이 나올 때부터 매수를 하게 될 겁니다. 방산주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죠? 국방장관이 방산주 ETF 어떻게 되냐 뭐 그런 거 물어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네. 근데 방산주 쪽은요, 지금 좀 뭐 주목을 받고는 있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방산주는 아직 사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서, 네. 방송을 잘 계속 들으세요. 들으시면, 지나고 보면은, 네, 생각이 많이 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자식이 왜 거기서 그렇게 팔으라고 했지? 그 당시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팔으라고 했구나. 그런 거였네. 라는 거고, 이 당시에도 계속 삼성전자를 사라고 했지만, 네, 아무도, 네, 손절을 하지 매수는 안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때도 똑같은 얘기해서 지나고 보면 압니다. 얼마 안 걸립니다, 여러분. 내가 그때는 좀 많이 억울했어. 왜냐면, 무슨 뭐 삼전 전문가니 뭐 했고 놀림이나 받고 말이야. 비웃음을 받고 막 손가락질 당하고 막 그랬어. 삼전 산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막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네. 지나고 보면 다 아시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는요. 뭐 여러분들도 다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무조건 100% 다 믿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참고해서 생각했을 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말이죠. 상승장일 때는 종목을
확 늘려가지고 매수를 하고 그걸로 수익을 많이 최대한 많이 벌어야 돼요. 하락장일 때는, 시장이 바뀔 때는 싹 팔아가지고 종목을 완전 쪼그라뜨린 다음에 현금 보유해가지고 하락장 견디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살 줄은 알고 팔 줄은 대부분 잘 모르잖아. 매도는 잘 못하시더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수익 난 거 다 뜯기고, 처음에는 수익이 있으니까 조정이 나와도 견딜만 하거든요. 괜찮아요? 아직 벌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다가 점점 빠지고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을 때 수익 난 것까지 다 털리고 나서 손해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욕하기 시작합니다. 내 팔 왜 안 팔으라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니야. 네. 스스로의 탓인 거지.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그때 막 치고 올라갈 때도 종목을 확 늘렸다가 줄였다 하면서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수익을 계속 늘리고 가면서 하다가 결과적으로 털릴 때쯤 되면 요거를 삼성전자를 매도할 때쯤 되면은 우리가 계좌를 싹 밀 거다. 네, 많이 줄일 거다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네. 뭐 그거는 상관없죠. 뭐 한 주씩 갖고 계시는 거야. 뭐 네. 한 주씩 갖고 계시는 거예요. 뭐 크게 타격 없잖아요. 그런 거는. 네. 크게 타격 없으니까 그런 건 괜찮아요. 한 주씩 사시는 거 뭐 누가 뭐라 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 원래 이제 주식이 계좌에 들어와 있어야지 되는 이유는 시장이 바뀌는 거를 내가 가진 주식으로 보면서 그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초병 세워놓는 거 좋아요. 다만 그거를 잊어먹는 게 문제지.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네. 막 한 주씩 막 한 300개 담아놨어. 그러면은 그걸로 보초병을 세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초병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이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겠다 하고 나서 이제 돌아설 때 내가 본격적으로 진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걸로 그냥 탑을 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져요. 네. 그게 이제 본업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알바를 여러 개 해버리면 그게 이제 웬만한 직장 하나보다 나은 것처럼 그러면 그 힘들어요. 힘든 겁니다. 삼천당은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가 조작이 진짜 맞는 거야? 뭐야? 왜? 아니 이렇게까지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순식간에 50% 가까이였어. 말이 돼요? 아니 주가 조작이었다라는 썰이 있어서 빠졌다. 오케이. 마이너스 30% 나왔어? 그럴 수 있다 이거야. 회사가 고소하겠다. 그래서 반등이 안 나오고 조금 빠지는 것도 좀 이상했어요. 이때도 마이너스 몇 프로였어요? 이때도 10%였네요? 마이너스 10% 빠졌어요. 근데 오늘 또 18%가 빠지는 건 뭐냐고.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러면서 실제로 내가 좀 보니까 수급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같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이 그거 가지고 판다고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좀 있었단 말이지. 네. 요거는 물론 이제 이만큼 내려왔으면 뭔가 반등이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오늘 외국인 매수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빠지면 좀 반등이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좀 이상하다는 얘기죠. 네. 혹시라도 뭐 위에서 사신 분은 없겠지만 위에서 샀으면은 순식간에 털리는 거죠. 혹시 빚내서 샀다 그러면 반대매매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네. 골치 아픈데요. 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뭐 밑에서 사가지고 수익 나고 있으면 뭐 상관없겠지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는 수익이 있으니까 괜찮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지금 보세요. 이게 만약에 내가 20만 원에 샀다. 근데 60만 원 지금 300%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300%나 수익인데 뭐 올라오겠지 하면서 안 판단 말이야. 계속 떨어지면요. 계속 안 팔아요. 그러다가 어디서 파냐면 여기 먼저 나와서 팔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나 같으면은 첫날 하한가 나왔을 때 팔았을 것 같아요. 네, 첫날 하한가 이게 살짝 풀리고 막 그랬잖아요. 나는 하한가에 무조건 팔았을 것 같은데 우리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네, 뭐 그런데 뭐 밑에서 수익 난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네, 이거 반등 나와도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계약을 너무 부풀렸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자 간담회도 하겠다네.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네. 이거 아니 참.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건데 집에서 호랑이를 키워도 이렇게는 안 물린대. 야, 말하는 거 진짜 대단들하다. 그렇잖아요. 네, 대표이사는 주가 흐름을 지켜보면 참담한 심정이다. 아니 뭐 증권사도 고소하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네. 이게 근데 지금 중동 상황이나 이런 이슈랑 같이 묶여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기도 하고, 뭐 고점 매수는 아니겠죠. 아무리 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네. 여기서는 매수 안 했을 건데 여기서 매수하면 안 되지 않나요? 네, 아무튼 그랬을 거고,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네. 애매하네. 공시 위반, 불성실 공시라고 뭐 나오는데. 근데 나는 제일 걸리는 게 그거예요. 매출이 15조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90%, 2년 동안이죠. 순이익의 90%를 받기로 했다. 다국적 제약사가. 이거를 해줬다? 왜? 난 이렇게는 계약 안 해줄 것 같은데. 에이,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여기서 샀으면 손절을 했겠죠? 네. 이렇게 갑자기 주가 조작이네 해서 하한가 맞으면 손절하지 않을까? 네. 기회죠. 트럼프 리스크는 기회예요. 무슨 기회? 내가 얼마나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 네. 그런 거 아닐까? 코스닥 바이오들도 지금 조정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올 만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방아쇠를 땡기느냐 그거였는데 지금 전쟁이 터지면서 트럼프가 방아쇠를 땅 하고 땡겨준 거지. 그러니까 그냥 와르르 하면서 그냥 팔아먹는 부분이 된 건데 이게 어떻게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올런지는 모르겠고 일단 삼천장은 조금 이상한 것 같기는 해요. 네, 이상한 것 같긴 하고 저렇게 빠지면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50%면은 쉽지 않죠? 네.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그러면은, 뭐 한 3, 40% 수익 나다가 지금 손실로 빠지는 분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프지. 그리고,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리는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때도 먼저 걔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이 약간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미국보다 우리가 일본보다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대형주가 때려 맞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대형주를 가지고서 계속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대형주에 빵빵하게 들어가 있던 자금들이 훅 빠지는 거예요. 그걸 개인들이 그냥 또 들어가서 받아주고 하다 보니까 지켜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못 버티게 만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박살 나는 거지. 그럼 대형주가 떨어지면서 주가를 확 밀어버리면 심리가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고. 그럼 비차익으로 확 떨어지게 되면 시장 전체에다가 그냥 매도를 던져버리니까 이놈도 죽고 저놈도 죽어요. 그 와중에 억울한 애들이 분명히 나오겠죠? 그 와중에 억울한 애들이 분명히 나오고 그 억울한 애들이 네?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 올라간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별주 장이 오겠죠. 네. 뭐 얘기해 드리지만, 뭐 대형주가 죽고 시장이 밀려버리면 개별주 장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재료가 있는 것들 위주로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야간 선물이 1.7이네요. 계속 빠지네. 더 빠지네요. 지금 미국장 시작하는 5분 남았죠. 5분 남았는데 아까보다 더 내렸네요. 워이씨.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이렇게 끝나진 않겠죠, 설마?
아까보다 좀 더 빠진 것 같아요. 이거 알도 없는 안경인데 내가 지금 이걸 알이 없는 안경이거든요. 요거. 근데 요거 지금 안경 쓴 것처럼 이렇게 돋보기 쓴 것처럼 이렇게 보냐? 이렇게? 노안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일단 시작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시작은 안 좋은 것 같고요. 야간 선물이 빠지면 많이 빠지진 않아도 우리가 그래도 2% 정도는 밀릴 것 같은데 아침에. 나스닥이 문제네. 나스닥이 한 2% 빠져서 시작할 것 같은데 2% 적어도 2%는 빠져서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와, 일단 내일까지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일까지는 얻어맞을 것 같고, 내일 5천을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 그거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빠질 거냐, 오늘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지금은 엔비디아보다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가 더 중요하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니까요. 네. 코르도, 네.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그거 코르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많이 빠져서 그럴 거예요. 시작해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유가가 너무 올랐어요. 지금 113불입니다. 비트코인이 66,000 깨지겠네. 와, 이씨, 뭐 장을 어떻게 순식간에 하루 만에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냐. 골 때리네요. 네. 마이너스 1.67, 1.7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장 열려보면 더 밀릴 수도 있고요. 오늘 미국장이 한 2%에서 3% 빠지면 네, 우리 선물도 한 3%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그러면 내일은 5,000포인트, 5,100 밑에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내일은 주말이잖아요. 주말이니까 받아서 올릴 건지 아닐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13만 전자 직행 안 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거니까 걱정스럽죠? 네, 걱정스러운 밤이에요. 네, 걱정스러운 밤이고 미국은 저래놓고 장 마감시켜버리고 내일 쉬면 우리만 엿먹는 거라서 좀 짜증납니다. 그래서 네, 밤 사이에 또 뉴스가 얼마나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속보 나오는 거 있나 좀 볼까요? 외신 속보가 지금 특별한 건 없고요. 나토가 지금 미국 빠진다고 해서 또 난리인가 보다. 그거 있고, 러시아가 지금 이란 휴전에 개입하고 있어요? 아니, 진해 전쟁이나 잘하지. 뭐 그런 거. 별거 없네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특별한 뉴스는 아직 나온 거 없고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네, 돈 받고 통행시켜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신 봐야 됩니다. 외신을 지금 내가 그래서 지금 피곤한 게 그런 거예요. 외신을 사이트에서 이렇게 쭉 해놓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타임즈나 뭐 저런 거 로이터나 뭐 이런 거 다 해놓고 나서 그냥 그게 다 쳐보고 네. 새로 고침 누르면서 페이지 새로 고침 누르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속보 올라오는 거 그거 계속 쳐다봐야 되고요. 지금 지표 쳐다봐야 돼. 유가, 환율, 그다음에 야간 선물, 미국 증시 아주 지랄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까지 안 보거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가끔씩 이제 뭐 저런 거 있잖아요. 뭐 라이브 같은 거 나올 때는 뭐 CCTV가 아니라 저거 뭐죠? 폭스나 이런 데 가서 네, 보셔야 되고. 하여튼 원래는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데 네. 그렇게까지 보게 되는 거죠. CPI가 언제냐? 잠깐만요. CPI가 언제냐면은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 아마도 이렇게 뭐가 필터가 더럽게 돼 있지? 이쪽을 내가
요거 중요한 것만 다 필요 없는 거죠. 네. 아닌가? 이거 다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다 지워버리고요. 달러로만 하면 됩니다. 됐어? 어플라이. 승인해 주는 거지. 빡 보기 쉽죠? CPI가 바로 다음 주인 것 같은데? 다음 주? 아이고. 4월 뭐야 이게? 이게 4월이죠? 응? 맞죠? 네. 4월 5일 CPI. 네. 4월 10일이네요. 4월 10일 밤에 다음 주말이네요. 네.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요거 PC 지표도 먼저 발표되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주간에 FOMC가 있어요. 네, 마지막 주간에 FOMC가 있어요. 여기, 네, 4월 30일. 28, 29가 FOMC고요. 요날 새벽에 이제 발표하는 거죠. 금리 발표. 그 다음에 둘째 주가 PPI 지표. 요 둘째는 요거밖에 없네. 뭐 오늘 지표 발표되는 건 뭐 별거 없는 것 같죠? 네, 오늘은 네, 특별한 거 없고요. 실업률까지 다 발표됐고요. 네. 고용 이런 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실업률이 4.4. 내일 발표네요. 내일 밤에 쉬어도 발표는 하겠네요. 자, 미국장 시작했나요? 좀 괜찮은가? 좀 괜찮은가요? 많이 안 빠지면 좋겠네. 출발은 나쁘지 않네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걱정보다 낫네요. 6, 7%가 아니라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살짝 기대해 봅시다.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1.3% 그리고요. 샌디스크 4.5%.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됐지, 괜찮지. 지표는요.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2.4, 나스닥이 1.6.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더 안 빠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네요. 네. 자, 잘 좀 한번 해봅시다. 네. 뉴욕 증시가 뭘 5% 정도 빠집니까? 그죠? 안 빠지지. 그 정도 안 빠집니다, 지금. 네.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네. 예상 범위 안에 있잖아요. 1, 2%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자, 아무튼, 그 정도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까지. 네.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네. 일단 내일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조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5,000포인트가 깨질 확률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네. 10시 반입니다, 지금. 네. 지금 10시 반이에요. 어디 계시는 거야, 지금? 정지영님? 네. 하락 출발했는데 더 안 빠지면 돼요. 더 안 빠지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고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5천만 안 깨지면 그래도 버틸만 할 거예요. 5천이 깨지면 이제 그때 가서 고민하시고요. 네. 자, 오케이. 다우도 플러스가 아닐 건데 다우는 어제 걸 거예요, 아마. 네, 정주영님. 차트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멈춰 있는지. 네. 자, 마치도록 합니다. 고생들 많으셨어요.